안녕하세요. 림프의 요정 뉴진입니다. 안녕하셨죠? 오늘은 맘모톰 조직검사 후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의 입장으로 딱 3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맘모톰 수술 함부로 하면 호구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과연 그 느낌 맞을까? 두 번째, 맘모톰 수술, 미세석회, 조직검사, 유방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자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 번째, 암일 가능성이 있어서 맘모톰으로 조직검사를 했다면 근데 암이 나왔어. 몇 달 뒤에 진료비 폭탄을 팡! 하고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맘모톰 수술, 진공보조 흡인 유방 생검술. 이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시술은요, 시행하는 장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명인 거죠. 제가 작년으로 돌아간다면요, 맘모톰 안 합니다. 무조건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내 가슴 안에 암으로 의심되는 이 수상한 것이 일반 조직검사가 아니라 맘모톰으로 조직검사하는 게 맞다. 맘모톰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된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한테 맘모톰으로 조직검사 제안하신 의사선생님, 암일 것 같은 사람한테 굳이 비싼 비용이 드는 시술을 추천하면 좋으세요? 맘모톰 수술. 말 진짜 많죠. 유튜브에 맘모톰이라고 치기만 해봤을 뿐인데 제목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고 수술하면 호구 잡힌 것만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막 떠 있잖아요. 물론 제 영상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심지어 저는 맘모톰으로 조직검사를 하고 암 진단 후에 선행항암을 했는데 항암하고 수술하고도 한참 지나서까지도 눈탱이 맞았어. 아무래도 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없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암인 것도 서러운데 초음파 보고 암일 것 같은 애한테 비싼 시술이나 유도하고 와 나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억울한 마음이 지금은 많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지난 일이고 후회하고 답답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잊어버리자. 말모 당연하죠. 정신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뒷북으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제 상황이 맘모톰으로 조직검사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일 수 있었겠다라는 자료들을 찾아봤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당시에 그 원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거지 알맞은 판단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풀렸었어요. 일단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전문의 선생님들의 영상은 보고 나면 잘 모르겠어요. 왜? 엽상, 종양이니, 유두종이니 등등 들어도 잘 모르겠고 나와 비슷한 사례가 아니라면 결국엔 해도 된다는 거야, 하다는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의료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환자로서도 더 혼란이 과중되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매직. 심지어 어디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맘모톰 수술을 한 곳은요. 함부로 맘모톰 수술하지 마세요 라는 뉘앙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 선생님의 병원이었거든요. 뭐지? 이 영상들을 보고 찾아갔는데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고 이해를 잘 시켜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느낌만 받고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보면 좋을 믿을 만한 정보, 텍스트, 책이나 글로 찾아봤을 때 훨씬 머리에 잘 남고 정보화가 잘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영상들보다는 글과 초음파 참고 이미지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병에 대해 공부를 할 때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광고회사 온라인팀 소속 10년 짬바로 찾아낸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주옥 같은 블로그들입니다. 병원 광고나 외부 대행사 직원이 저퀄리티로 작성해서 막 남발한 수준 낮은 포스팅이 아닌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바쁜 시간 쪼개고 쪼개서 직접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 블로그 3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영미 유외과 의원. 이영미 선생님의 블로그는
사례 중심으로 작성된 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자의 연령이나 병변 초음파 이미지, 질환의 상태와 관련해서 비교적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양민의 유방외과 이야기. 이양민 원장님은 유방외과 환자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활발히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유튜브 전에는 블로그별과 네이버 지식인에서 엄청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지식인은 최근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유방암이나 유방 질환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분야에 엄청난 사명감이 있는 원장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원장님이 계시면 참으로 감사하죠. 세 번째, 대림성모병원 김동원 원장님의 나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김동원 원장님의 경우는 누적된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전문의가 작성한 진짜 병에 관한 찐 팩트,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손수 작업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하시지는 못하지만 전문의 선생님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블로그 2개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십 의원 블로그. 위드십 의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관리와 운영은 홍보팀이나 외부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포스팅 내용이 질문과 답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전달이 매끄러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이 됐던 블로그인데 중간에 한번 운영이 끊겼다가 재개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 이전의 글 형태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은 있지만 의사 선생님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내용이 상세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세 번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님 블로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님도 유방암 환자라면 모르시는 분들 없죠. 유튜브에서 진짜 소통도 많이 하시고 운영이 활발하신데 당연히 블로그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나 운영은 보니까 병원 내부 홍보팀이나 외주 대행업체가 할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유방암 특화병원이고 원장님 얼굴을 걸고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내용에 대한 검수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도 다른 병원이나 다른 회사 직원들보다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도 겨우 5개밖에 찾지 못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옮기셔서 블로그 글들이 아주 최신 작업 글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비교적 5년 안쪽의 정보들이고 영상보다 이론과 사례 중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유방암 진단 전후에 병에 대해 공부를 하시거나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솔찬히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 공부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라면 원장님의 유튜브나 유방암 카페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문서 형태의 정보도 읽고 또 읽고 혹은 찾아보시면 빨리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맘모톰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 즉 암 진단을 받은 경우죠. 의료실비 면책기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유방암이 허투 타입이나 3중 양성 타입인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개개인의 의료실비마다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허투 타입이나 3중 양성 이 두 경우는요. 수술 후에 한 표적 항암 기간을 분명히 거치게 되거든요. 의료실비가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런 식으로 면책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맘모톰이 수술로 들어가니까 제가 한참 표적 항암하고 있을 때 마지막 3달이 면책기간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3달이면요 12주잖아요. 항암이 3주 간격이니까 횟수로는 4번이 되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 경우는 표적 항암이 비용이 적게 드는 허주마만 진행이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퍼제타나 캐사일라 같은 경우라면은 이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적이지만 허셉틴, 퍼제타 이렇게 2개 조합으로 표적 항암을 할 경우에는 한 230만 원 정도? 약 어바웃입니다. 캐사일라의 경우에는 약
500만 원가량 정도고, 여기에 중증 적용되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실비 없으면 치료 못한다, 이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맘모톰 때문에 표적 항암 시기에 의료 실비가 면책 기간이 걸려버리잖아요.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상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료비 폭탄 맞을 수 있다,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진단 전에는요, 가슴에 뭐가 수상한 게 있고 암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암 운운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빨리 뭐가 됐든 수술이든 시술이든 검사든 빨리 하기만 해주세요,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알아도 그때는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막상 맘모톰 때문에 면책 기간이 앞으로 확 당겨지니까 비싼 표적 항암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진짜 난감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유방에 무언가 수상한 게 있다, 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근데 맘모톰으로 하자, 이렇게 유방암이 의심될 때 조직 검사 제안을 받으셨다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몸, 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찍어본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